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켓에 풀백이 왔을 때 주식 시장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인지 신경이 쓰여서 투자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고 몇천억 혹은 몇 조 단위의 돈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헤지 펀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마켓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마켓을 빠져나가는 시기인지 파악만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지점들을 찾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뉴스나 미디어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뒤에서는 주가가 낮아진 주식들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100% 고지고대로 믿고 투자하실 경우에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와는 달리 헤지펀드들의 매수 매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식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트 지표를 반드시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식 차트와 지표들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와 지표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1대1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요. 페이천 서비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중요한 인덱스와 눈여겨보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멤버분들과 최근에 2시간가량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인덱스의 큰 비중을 차지한 주식들의 차트 분석과 중요한 지지선 및 저항선들을 다룬 부분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켓의 방향과 트렌드를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비누처럼 주식을 거래하는 앱인 무무에서 이번 달 말까지 새로 가입을 하시고 2,000불만 디파짓을 하셔도 무료로 주식 30개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30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S&P 500이 이렇게 쭉 지금 오르고 있는 트렌드, 이 파란색 선 200 SMA 위에 주식이든 인덱스가 있으면 일단은 아직은 상승세에 있는 거예요. 상승세에 있으면서 이렇게 풀백들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지만 트렌드상으로는 이 상승 트렌드에 좀 크게 온 풀백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일리가 아니라 주봉으로 보면 더더욱 작은 풀백에 불과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9SMA와 요 20SMA가 겹치면서 이게 만약에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면 트렌드가 바뀌는 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 S&P 500을 보는 게 이제 전체 마켓인데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S&P 500이 요 50 SMA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뚫고 내려왔고 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뚫고 내려오는 건 좋아요. 뭐 2, 3일 뚫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뚫고 내려온 다음에 분명히 다시 반등을 해요. 어디까지? 요 중요한 지지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요걸 테스트를 해요. 여기 보시면 요 선들이 요 50 SMA 선상에 닿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오고 올라올 수 있지만 내려오고 나서 요 50 SMA라는 중요한 지붕을 뚫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여기까지도 지금 일어났어요. 당하고 나서 이전 저점보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금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리젝을 당했고 지금 다행히 오늘 반등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다음 주에 요 50SMA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50SMA를 뚫고 올라오더라도 요 검은 요 트렌드선 요 지점에서 다시 리젝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 S&P 500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쭉 오르던 패턴이 약간 플랫해지고 있어요. 플랫해지고 있죠. 이 트렌드가 바뀌기 위해서는 올랐던 게 플랫해지고 하향세로 바뀌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쭉 오르다가 이게 좀 플랫해지고 있고 이게 떨어지면서 지금 마켓이 떨어지면서 요 200 SMA랑 요 50 SMA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약 만난다면 그때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직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 밑에 RSI나 이제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멘텀도 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에서 쭉 내려올 만한 하향 모멘텀은 없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은 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 뭐 다음 주에 무슨 큰 발표가 있다면 이 200 SMA까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어찌됐건 올라왔다가 다시 리젝을 당하고 이 200 SMA랑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요 빨간 선 50 SMA와 요 200 SMA가 만나는 지점이 만약에 정말로 온다면 그때는 요 트렌드 이게 요 빨간 거와 파란색 선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얘네가 만나고 나서 트렌드는 바뀌어요. 만나지 않으면 트렌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플랫해지면서 이게 좀 가까워지고 있죠. 요것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엄청 불안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대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반등해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리젝을 당해서 요 두 개가 만나게 된다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기 만나는 시기에 어닝플로이먼트 레이시 갑자기 뭐 5%, 6%가 되고 막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신경 써야죠. 근데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트렌드는 아직 오르는 트렌드고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볼린저 밴드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오늘 일어난 거고, RSI도 지금 30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미 헤지 펀드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지난 일주일간. 그래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평균선에서 다시 리젝을 당하느냐,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리젝을 당하느냐, 그럼 다시 뚫고 올라와서 이 상승 패턴이 이어질 것인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 다음에 빅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volatility index예요. 마켓에 불안함이 많으면 이게 엄청 올라요. 이게 NK 트레이드 때죠. 이 빅스가 15에서 60 몇까지 쭉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실선이 나타날 정도로 빠르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쵸? 이런 패턴. 만약에 빅스라는 게 마켓의 불안감이 하루 사이에 크게 오를 경우,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크게 오르고 요 위에 실선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을 때는, 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마켓이 크게 떨어졌지만 지나친 매도가 일어나서 마켓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 매수를 해요. 그리고 멤버분들하고도 나눴고, 이때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런 패턴은 아니에요. 되게 촘촘하게 좀 계속 오르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9SMA도 지금 좀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빅스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 실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빅스가 만약에 안정을 찾고 다시 이 파란색 선 200SMA까지 내려와 준다면 마켓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무슨 뉴스 뭐 무슨 수치 발표가 있었는데 마켓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이 보는 점인데 밖으로 얼마나 벗어나는지, 많이 올랐을 경우 그걸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빅스도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멤버분들한테 이것도 제가 보면서 매일매일 나눠 드릴게요. 그럼 인덱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QQQ나 S&P 500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 200 SMA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갈 것인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인덱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들, 이 주식들의 패턴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건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존처럼 좋은 회사가 많이 떨어졌고, 여기 보시면 실선이 나타나는데, 이게 밑으로 실선이 있으면 헤지 펀드들이 이런 지점에 지금 매수 세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 밑이나 이 200 SMA 근처까지 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매수 세팅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헤지 펀드들이. 그리고 RSI를 보시면 지금 이미 많은 매도가 일어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RSI가 30을 찍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아마존이 조금 더 내려와서 이 200 SMA까지 만약에 단다면 이것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 반등할 가능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높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RSI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RSI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적들을 보시면 오르기 전인 경우가 많기는 해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아마존 같은 회사를 지나치게 파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탄탄한 회사를. 무슨 뉴스가 있거나 마켓에 정말 피해가 많을 때 헤지 펀드들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팔긴 하는데 30 밑으로까지 가는 정도로 파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그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패닉해서 팔지만 매수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구글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200 SMA 밑으로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 RSI가 30,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도 지금 RSI가 이렇게,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던 지점을 보면 이런 지점이죠. 요때, 그리고 요때. 그래서 뭐 안 좋은 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0 SMA 근처까지 내려왔고 지금 RSI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쭉 내려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이 9SMA가 200 SMA 근처에서 다시 올라가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뭐 다음 주에 좋지 않은 뉴스가 있으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200 SMA 밑으로 떨어지면 얘가 분명히 반등은 해요. 반등해서 이 200 SMA 근처에서 다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인지 여기서 다시 리젝을 당하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RSI가 이렇게 30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약간 뭐 리젝을 당하더라도 다시 이 RSI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떨어졌지만
50 SMA 여기 보시면 이 50 SMA 선상을 한 두세 번 테스트하면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RSI가 엄청 내려온 건 아니지만 워낙에 투자자들이 잘 팔지 않는 회사예요. 가장 믿음이 강한 회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지금 메타에 대한 기대가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웬만하면 팔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50SMA까지 내려왔고 이게 다음 주에 다시 반등하는지 반등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그리고 RSI도 다시 오를지 이걸 좀 지켜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중요하죠. 엔비디아 실적 되게 좋았죠. 그리고 블랙웰 GPU 칩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트럼프가 또 뭐 관세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켓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날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사실 아침에 오르고 있었어요. 이 50SMA를 뚫으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또 말을 하면서 이게 크게 떨어졌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또 빼볼게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직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 밑에 지표들도 애매해요. 이 매수 볼륨이 좀 크게 들어오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다음 주에 다시 이 200 SMA를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검은 트렌드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려면. 그래서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조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지금 아무도 마켓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근데 아까 S&P 500도 그렇고 지금 뭐가 신경 쓰이냐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고, 200 SMA 위로 올라오고, 50 SMA도 올라오고, 지금 되게 상승세가 좋아요. 좋고 좋다가, 요 50 SMA가 점점 200 SMA랑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SMA, 20 SMA, 9 SMA, 50 SMA, 200 SMA 지금 모이고 있어요. 뭉치고 있어요. 이 SMA들이 뭉치면 크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지점부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엔비디아가 쭉 오르다가 여기 지금 이 선들이 모이고 있죠. 이렇게 쭉 오르다가 플랫해지고 이게 모이고 있죠. 이 200 SMA 선상에 모이고 있죠. 근데 이때는 모였다가 다행히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3불에서 35불까지 올랐죠. 근데 여기 또 이 선들이 좀 애매하게 모였다가 이때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큰 움직임을 하기 전에 지금 선들이 모이고 있다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포스팅을 매일 해드리는데 제가 이 포스팅 해드린 이유가 그 SOX라는 게 세미컨덕터 칩들의 인덱스예요. 근데 이 인덱스도 지금 몇 달째 제가 포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200 SMA 선상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오르려고 했는데 안 좋은 뉴스가 터져서 뭐 딥시크가 터져서 내려왔고 다시 회복을 하려고 있었는데 또 관세 뭐 칩들에 대한 관세를 세게 때릴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또 크게 떨어지고 지금 200 SMA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 SMA들이 지금 다 모여 있죠.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렇게 SMA들이 모여 있으면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모여서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다시 마켓이 좋고 뭐 주식들이 크게 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인덱스가 200 SMA를 뚫고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 SMA 선상에 이 주가가 되게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 경우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세미컨덕터 칩 인덱스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이게 플랫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너무 오랫동안 이게 플랫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 다음 달이든 이게 어느 방향으로 컨펌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좀 반등은 하겠지만 200 SMA 위로 오를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